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지난 시간까지 프로퍼티 데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네, 지난 시간까지 쭉 이어오면서 사고가 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상대방에게 보험 클레임을 한다, 아니면 뭐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다 보상의 목적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대별을 해보면 하나는 프로퍼티 데미지, 자동차가 깨졌을 테니까. 네. 아니면 그 안에 자동차 안에 있는 뭐 안경이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 아니면 뭐 컴퓨터가 깨졌다. 뭐 머그잔이 깨졌다. 심지어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값을 받아주는 거는 프로퍼티 데미지를 정리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예. 거기에 물론 뭐 자동차가 깨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뭐 렌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대비를 해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프로퍼티 데미지가 한 분야고, 다른 한 분야는 이제 퍼스널 인저리라고 하죠. 그래서 차가 망가지면 그 내 몸도 다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많이 다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퍼스널 인저리가 이제 다른 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은 이 퍼스널 인저리, 이제 몸에 상해를 입은 거죠. 그렇죠.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만 깨지겠어요. 당연히 몸도 당연히 다치겠죠. 그렇죠.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안전벨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에서 뭐 밖에서 보이는 뭐 피해는 아니지만 장에서 피가 났던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그 간 리버에서도 블리딩이 있어가지고 네. 이머전시로 갔던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밖에서는 뭐 아무런 이상이 비교- 없을 네, 테니까요. 사고 자체도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네. 그 안전벨트나 아니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뭐 앰뷸런스 타고 가실 수 있으시면 예. 가셔서 병원에서 한번 검진 받고 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장기 파열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 내부에서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쪽을 들이받쳤는데요. 네. 그래서 운전자 되시는 분은 이머전시를 가셨어요. 근데 그 패신저 되신 분은 아내분이셨는데 뭐 운전자 쪽 바뀌었고, 그래서 뭐 큰 증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대구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의 따님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배가 아프시다고 한다고, 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빨리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머전시 병원이 큰 병원이 아니었어요. 동네에 있는 이머전시였는데 예. 가서 보니까 뭐 블리딩 있는 것 같으니까 메디컬 헬리콥터를 태워서 파클랜드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간발의 차이로 생명 살리셨어요. 예, 시간이 늦어졌으면 정말 큰일이 날 네, 뻔했던 그렇죠. 일이네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한번 체크업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좀 접했는데요. 당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상당히 네. 아프고 쑤신다, 이런 얘기도 네, 그거를 접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소프트 티슈 인저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닥터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리는 대략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사과 같은 거 떨어뜨리면 처음엔 그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부분이 까맣게 썩잖아요. 네. 네,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우리 몸에 샥이라고 하죠. 샥 웨이브가 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몸 안에 있는 이런 티슈들이 좀 많이 상한다고 해요. 예. 신경계통에 있는 티슈들이 상하는데 그런 티슈들을 치료를 않고 두면 오래 가면 이제 고질병이 좀 생길 수 있죠. 예, 바로 또 병원에 안 갈게 될 경우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커버받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건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예. 그 부분은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번 예, 이야기해 예. 볼까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런 그 퍼스널 인저리가 생기는데 네. 그 퍼스널 인저리를 이렇게 다뤄주는 변호사를 퍼스널 인저리 어토니라고 해요. 네. 저 같은 변호사를 뭐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에어리였고요. 이것도 네. 하나의 큰 법률
그 에어리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하는 변호사들 엄청 많아요. 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 네, 이것만 하는 변호사들이 만 엄청 많아요. 담당하는. 네, 네. 네. 그 그만큼 분야 중에 복잡하고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네, 그만큼 건도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쭉 이렇게 보면 이제 퍼스널 인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대략 한 2개 정도로 또 대별이 되는데 예. 퍼스널 인저리가 생겼으면 그러면 어느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크게는 비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요. 예. 비경제적인 손실에는 왜 그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팠잖아요. 당신의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과실이든 고의든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다쳤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하고요. 그건 치료비와 다른 개념인 예, 거죠. 그건 위자료인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위자료로 pain and suffering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뭐 그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뭐 내 파트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웠다. 이거를 이제 고상한 말로는 lost of consortiu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분야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그냥 우스개로 그냥 다양한 분야가 유머로, 있겠네요. 네, 유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왜 또 뭐 차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사고로 인해서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화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디스피겨먼이라고 해요. 얼굴에 예. 상처가 심하게 났다. 아. 뭐 이제 몸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나서 너무 우울해 보인다 등등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디스피겨먼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를 이제 이거는 non economic damage, 그러니까는 비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고가 나면 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치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치료비가 병원비죠. 병원비가 대표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loss of income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구 대상이 된다. 예.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전액도 청구가 되고 또 내가 일을 못해서 이 몸 때문에 일을 못해서 못 받는 돈도 청구가 된다. 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예. 그 사고 나시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거를 익스펙트 해야 될지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나는 911을 부르면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같이 오잖아요. 예. 봐서 부상 정도가 조금 있어서 병원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앰뷸런스 비리 발생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시면 나중에 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데 그냥 뭐 혹시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비를 페이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기억을 해놓으시면 앰뷸런스 빌 당연하겠죠. 네. 사고 갔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죠? 이머전시 병원에 가셨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랑 또 병원 시스템이 또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예.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을 했으면 병원 입원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병원 입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 예. 비용. 그다음에 갔는데 여기저기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CT, MRI 뭐 이런 거 찍어보겠죠. 예, 그러면은 그 엑스레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로 또 청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그 닥터들이 그 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닥터스 빌이 따로 나와요. 예. 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될 내용이겠어요. 그렇죠. 이 이머전시에 가면은 또 그 병원과는 또 다른 어떤 그렇죠. 그 아웃 오브 네트워크 그 닥터들이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는 뭐 이머전시 비에서는 뭐 크게 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아프면 약 좀 주고 아니면은 뭐 약 사 먹으라고 프리스크립션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여기저기 또 쑤시고 아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가시는 곳이 카이로프랙틱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척추 치료 하는데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 이머전시를 가셨다 그러면은 최소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그 메디컬 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또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치료비가 여러 군데서 청구가 될 네. 것이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네, 계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네. 그게 메디컬하고 관련해서는 메디컬 코스트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코노믹 데미지에서 이제 로스트 인컴 부분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그거는 우리가 로스트 인컴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 일 못했어요. 그냥 돈 주세요. 이게 안 돼요. 네. 입증의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울리로 얼마를 받는데 이 사고 때문에 의사가 병원에 있는 의사가 나한테 이제 명령을 하기를 당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되고요. 닥터스 오더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고 일을 안 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 실제로 일을 안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임플로이어가 그거를 베리파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우리 가게나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못했고 그 기간에 임금이 얼마였는데 발생한 손해가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트가 필요하다. 예. 레터가 그것을 필요하다. 고용주에게 확인을 받아와야 네. 되는 거네요. 문서화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그 로스트 인컴을 청구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인데 난 자영업자는 어떡합니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소에 가게 문을 닫았다라고 네. 하면 나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가게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작년 이제 그 세금 보고한 기준이라든지 지난달 세금 보고한 기준 클리어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다음 매출에서 매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이런 걸 네. 따져서 그 부분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오너가 아파서 자리를 비워서 또 다른 그 네. 인플로이를 들여야 해서 거기에 추가 비용이 나간다 이런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 그런 건가요? 부분은 이제 가게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그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겠죠. 예. 네. 그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요. 네, 대신에 증명을 다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하고 비교해서 더 네. 많이 네. 이렇게 인플로이 고용 비용이 나갔다. 네. 이런 걸 네, 입증을 해야 그걸 되겠네요. 하나하나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나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잡에서 아무래도 좀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게 됐다. 뭐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군요. 오너랑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과하죠. 그게. 알겠습니다. 이 메디컬 페이먼트의 분야 또 다 따져봤고요. 또 로스트 네. 인컴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치료도 빨리 받아야지 너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차일피일 미뤄요 자꾸. 예.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러고 계시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대략 한 2, 3주 후딱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 당신 치료비 못 주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에 갔을 일이지 왜 안 갔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고가 난 지 2, 3주 지나서 이제 아프다고 한 건 사고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당신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아팠으면 바로 병원에 갔을 텐데 이제 3주 지나고 가는 거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당신이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축구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축구부의 일원이고 주일마다 오후에 맨날 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당신 넘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기 100줌 돌리다가 허리 삐끗했을 수도 있지 않냐, 예. 넘어졌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보고 인터비닝 코즈라고 해요. 그래서 네.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나서 치료 받는 거는 손해다라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 내 경우엔 이랬어요, 이랬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뭐 이제 그게 그 도움이 될 때도 이제 꽤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또 사건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우에 이랬으니까 내 친구 경우도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틀린 경우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들에게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그 지식 하나로 예. 여러 가지로 큰 덩어리의 메디컬 페이먼이라든지 또 등등 이런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랑 상의하시는 게 예. 항상 좋다라고 그렇죠. 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끼려고 하겠죠. 네.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모르면은 챙길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최대한 또 네.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은 피해 이런 항목들을 조목조목 챙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꼭 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대부분 보시면 피해를 왜 당하시냐면 내가 내 자신을 평소에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병원에 가고 싶은데 내 보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오래됐다고 에이전트들이 뭐 이걸 종합보험에 왜 드세요 등등 시작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PIP도 없고 메디컬 페이먼도 없고 그다음에 헬스 인슈런스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 병원에 가고 싶은데 내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 거는 뭐 저 아직은 펜딩 상태고 그러면 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먼저 그 현대 사회는 위험 분산 사회니까 내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회피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그 여기에서 살아갈 때 예. 필요한 방어 조치는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PIP나 뭐 헬스 인슈런스, 뭐 생명보험, 예. 라이프 인슈런스 이 정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이 퍼스널 인저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유익한 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